아침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 내리는 소리가 추적추적합니다. 2주 전에는 여기서 눈 내리는 장면을 찍어드렸는데 역시 계절의 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다소 기복이 있지만 봄이 오면은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옵니다. 이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내리는 봄비는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심신이 피곤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정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봄비가 좀 얌전하게 내립니다. 원래 그렇죠. 감나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새를 위해서 남겨놓은 감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부가연동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은 안산 자락입니다. 안산에는 두 번의 역사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인조 시절에 이괄에 난 반란군 이괄이 저 안산에서 싸움을 하다가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풍향이 바뀌어가지고 눈보라를 맞바람으로 맞아가면서 싸우다가 관군에게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저기 북한군이 진을 치고 진격하는 육군, 미군, 이 유엔군과 대결을 하다가 많은 사상자를 내고 저 안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퇴각한 그런 전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한평도 피를 흘리지 않고 지켜낸 곳이 없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의 말씀입니다. 바로 옆이 찻길인데 오늘 유달리 통행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출근길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주사파 바이러스입니다. 김일성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 1980년대 대한민국 캠퍼스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버섯처럼. 이게 사회로 가고 정치권으로 들어가더니 드디어 청와대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의 심장부, 아니 국가의 조종실로 들어가니까 그게 정책에 반영되니까 요사이 코로나 사태 때 보여주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조선조를 망친 위정척사파처럼 아직도 북한, 중국에 충성을 따바칩니다.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은 한국인들, 국민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은 조국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념적으로 김정은, 시진핑부터 챙깁니다.
그리하여 시진핑을 위해서 한국인들의 안전을 희생시켜 버립니다. 초장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했더라면 지금 7,000명을 넘어서는 이런 확산자, 50명 넘는 사망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봄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파라는 21세기의 위정척사파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을 중국이나 김정은에 두고 국민을 희생시키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그래서 자존심이 없습니다. 기자들은. 이 집단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운명의 힘을 모릅니다. 과학을 무시합니다. 사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문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과학과 사실과 법에 기초한 운명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삶의 뿌리를 뽑으려고 할 때 저항할 겁니다. 아니, 그 집단을 쓰러뜨릴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했는데, 이 황교안이라는 분이 또한 문제입니다. 이념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자들이 좋아하는 대로, 또 정치꾼들이 충고하는 대로 이래저래 휘둘리다가 드디어는 김종인이라는 보수를 참 싫어하는, 보수를 부정하는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기상천외의 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국민들을 깨어나라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광훈 목사,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이승만 광장 세력이 반년 동안 토요 집회, 일요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몇 사람이나 일어났는지 이번 선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당, 야당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은 국민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런 나라를 가질 자격이 있느냐?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눈물로 만들어서 선물한 이승만, 박정희가 설계하고 시공한 이런 나라를 유지, 관리할 자격이 있느냐가 가려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심판받습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좀 차분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요사이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되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생각 많은 시간에 제대로 된 생각을 해가지고 깨어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깨우고 진실에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갖추고 해야 되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진위 분별력,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를 가려내는 피와 분별력, 그리고 선악 분별력, 이게 국민 교양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공산당이 절대 악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전용이라는 한국어 파괴 정책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국민 교양을 무너뜨렸습니다. 분별력을 가진 국민들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4월 총선이 치러집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총선에서 졌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느냐는 겁니다. 총선 패배를 통해서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30여일 사이에 기적적 국민 대각성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고 이 근사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거기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망가진 것을 막아내느냐? 우리 국민들의 자격이 뭐냐? 이게 과분한 나라냐? 국민 평균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이승만 박정희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저주해온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많은 화두가 총선 과정에서 생길 것입니다. 잔디가 파릇파릇 솟아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힘, 운명의 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시간을 담아서 이렇게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